네,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 찍어놓기도 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이크만 구입했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친근한 선배가, 언니나 누나가 뭔가 방향을 잡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 초반에는 그런 영상 위주로 아마 찍게 될 것입니다. 국어라는 것은 모국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중요 과목으로 존재하지만 적당히 학교 수업을 듣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또 적당히 풀어서 꽤 많은 학생들이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국어는 한 2학년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고1 올라가서 이건 아닌데 싶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어 공부는 너무 방대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지 않죠. 국어를 잘 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명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서의 어떤 수준을 같이 높여가면 그에 따라 어휘 수준이 같이 상승을 합니다. 독서가 습관화 됐을 때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냥 어느 시점에 어떤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책을 선택하면 그것이 그닥 어떻게 책을 읽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말은 너무 태고 쪽부터 들어온 말 같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교과서를 붙들고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나가면 지문에 나오는 거든 뒤에 학습 활동에 나오는 거든 교과 과정 중에 튀어나오는 언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단 한 개도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어 단어는 모르는 것이 나오면 단어장에 정리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숙지를 하려고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국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듣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단어 하나 몰라도 국어 시험 못 보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기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고등학교 가서 지문을 읽는데 독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첫 모의고사를 보죠. 수능 형태 시험인데 1학년 수준에 맞게끔 조금 첫 시험이니까 쉽게 나는 것. 어쨌거나 45문항을 80분 동안 풀어야 하고 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쪽 문제는 못 풀고 찍고 나온다든지 이런 케이스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교과서 어휘를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메네요. 국어 능력은 곧 어휘력이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희는 방을 깨끗하게 했다. 영희는 방을 정리정돈했다. 영희는 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치웠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단어로 들 수가 있죠. 영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국어 능력의 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동어를 반복해서 쓰면 문장의 표현력, 집중력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사고의 폭을 넓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이어가더라도 적재적소에 맞는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 사회생활 하거나 어디서 면접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도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 스타일, 자산 이런 것들이라서 발현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어휘력이 상당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무수히 많은 추상어들을 쫙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알다, 이해하다, 숙지하다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 말들이 우리말은 상당 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을 쓰는 교육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쓸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국어 단어가 한자에 기반을 두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파생되는 그런 어휘들이 있다는 것 1차적으로 교과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집에서 문제지를 풀 때 아주 중요한 거죠. 푼 문제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지에는 여러 문항이 있는데 특정 단원에만 상관 있는 그런 문제 말고 언제 어느 때라도 나올 수 있는 유형화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개념어들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요. 문학, 비문학 하나씩만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고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학이 뭐예요?
뭔가 창작한 것, 시, 소설, 수필 이런 거 떠올리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시 속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기분은 어떤지, 무슨 생각이나 다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는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펼쳐놓았는지, 전개해 놓았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시상 전개 방법 들어보셨나요? 선택지에는 선경, 후정, 기승전결, 수미상관 등이 나올 수 있고요. 같은 유형을 비문학으로 옮겨서 설명해 볼까요?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것, 설명문, 논설문 등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읽는 사람을 잘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쓸 거고요. 읽는 사람은 글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 전개되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글의 서술 방법, 글의 진술 방식, 내용 전개 방법, 논지 전개 방식.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앞에서 국어 능력은 곧 어휘력이며 어휘력은 대체 능력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서술하다, 진술하다, 전개하다. 또 방법은 방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글의 서술 방법에는 정의, 예시, 묘사, 비교, 분류, 분석 등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에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글을 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물어볼 때는 문제에서 서술 방법, 진술 방법, 전개 방식 이런 용어를 써서 묻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 중에 분석은 뭐고 유추는 뭐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떤 것에 관한 것이었는지 큰 카테고리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지식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위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비 고1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아직 완전히 개념을 잡지 못한 중3부터 기초가 부족하거나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 그런 고1들 대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휘력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도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는 거, 문제를 풀 때도 그냥 풀고 채점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공부를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자료들은 굉장히 많은 세상이죠. 인강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선생님들께서 칠판 강의 하시는 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접근법이나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인드 세팅에 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필요에 따라 저도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데 피로감이 동반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로 흘러가다 보니까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안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의 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지? 다음에 뵐게요.